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 전형 특징과 예상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전에 이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교,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약대가 올해 이제 37개 대학 1763명이 약대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약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전년도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에 경쟁률도 없고 각 대학의 전형의 예상 등급 컷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또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 전형마다 어느 정도 예상 등급되고 어떤 원서지원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해당되어지는 학교들인데,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삼육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4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졌을 때 각 대학들마다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좀 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자, 약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약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는 결국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 계열의 학과들 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정도까지의 라인이 대부분 약대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까지의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은 1.0에서 1.6 정도의 사이의 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결합이 되어지면 약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대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영남대학교 일반 전형, 인제대학교 의예 약학 전형 3개의 대학이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3개 영역을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학교, 6인 학교, 7인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학교들 중에서 탐구 과목을 2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직접적으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치대나 의대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간 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눈에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원서를 써서 붙일 수 있는 대학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원서 지원에는 2가지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아니면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추가 합격으로 원칙으로 삼는다면 어떤 대학의 추가 합격성이 생기냐면, 약대에서 결과적으로 의대나 치대로 연결성을 맺어질 수 있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3개 영역 등급합 5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세종, 가천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삼육대나 덕성여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점이 사실상 충원율이 가장 높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의대나 치대는 대부분 수능 체제를 동일하게 가죠. 의대, 치대는 대부분. 하지만 약대와 의대, 치대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내신 성적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핵심은 결국은 수능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과연 약대를 어디에 두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약대를 과연 의대나 치대와 옆에다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수의대나 한의대 정도로 봐야 될 것인지를 보면, 대학들이 발표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의대와 치대는 수능 체제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대의 수능 체제는 한의대나 수의대와 거의 동일한 수능 체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약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수의대나 한의대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돼요. 대신 수의대는 10개 대학, 한의대학은 12개 대학이지만 약대가 37개 대학이기 때문에 37개 대학 모든 대학이 수의대나 한의대와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약대의 상위권 대학은 치대에 다다를 거고요. 약대의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의대나 한의대보다 아래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쓰시는 분도 물론 있으세요.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라인에서 수능 최저가 안 됐었을 때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가 됐었을 때 약대를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원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수의대나 약대, 한의대 내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경우나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 내에서 같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요점을 생각해 보면서 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경희대학교 고교연계전형 경희대 고교연계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돼요.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 고교연계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약 교과전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게 되어지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 서울 캠퍼스 자연계의 학과들이 내신 성적이 1.6, 1.5, 1.5 정도 되고요.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 같은 경우들은 수학과는 1.40, 통계학과가 1.30, 화학 신소재가 1.30, 간호학과가 1.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화여대의 수학과나 통계학과, 신소재나 간호학과의 원서를 써서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1.3에서 1.4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지면 약대 쪽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1.1, 1.15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적대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3 정도에서 시작해서 1.5에서 6 정도 범위 내에서 약대 지원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약대가 내신 성적이 그 이후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많잖아요. 그 밑으로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왜냐하면 약대의 밑에는 흔히 말하면 하위대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약대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5에서 1.6 정도로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 밑에는 이화여대, 경희대 밑에 경희대, 동국대 같은 학교들이 하위 지지 기반이 충분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가기에는 의대나 치대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1.3에서 1.6 정도의 폭에서 제한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의대가 약대보다 내신이 더 많이 떨어지죠. 의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고의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영재고가 지원하거나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들 대표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의예나 아니면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이라든가 또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성균관대학교의 학과모집 이런 전형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런 전형들은 대표적으로 활동 영향 중심이기 때문에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평균 성적이 1.1, 1.2 정도까지도 하락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약대가 의대보다 내신의 하위 지지 기반이 더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의대에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의대의 내신 성적이 1.8이라고 한다면 약대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대 성적은 1.8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떨어지냐 하면 결국 내신이 하락폭이 커지려면 그 이유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업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활동 역량 중심으로 뽑게 되어지면 내신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부 대학,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약대에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에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대의 내신 성적은 의대의 내신 성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의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경우들은 보통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인 경우에 활동 역량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2점대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하락폭이 1.5, 6 정도가 끝자락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보다 약대가 더 낮은 내신 성적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보시게 되어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지냐라고 하면 결국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정도까지의 라인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내신 성적의 끝은 대략적으로 1.5에서 6 정도의 내신 끝이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신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1.3에서 1.56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약대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같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편차폭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5명, 다민치 전형에서 10명, 탐구형에서 10명,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정원대로 5명을 뽑고 노술 전형에서 20명, 정시 가문에서 70명을 뽑고 기초생활수급자 정원으로 4명을 뽑기 때문에 120명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약대에서 이화여대 중앙대학교는 비중이 매우 커요. 모집 인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시에서 70명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에서 약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수의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 수능으로 고려했을 때 수능으로 봤었을 때 수의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을 그냥 표준 점수로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390점에서 394점대 정도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의대 정도의 점수대였거든요. 390에서 394점 정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의에 쓸 수 있고 그거보다 점수가 바로 위 1점이 높으면 치대를 쓸 수 있어요. 그 점수보다 바로 낮아지면은 연고대의 일반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점수대가 되기 때문에 약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점수대는 연대, 고대, 일반과 바로 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것도 약대가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37개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과 대학에 따라서 점수 분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게 될 때 수의대 정도의 점수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 교과 성적 70%에 비교과 30%고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는데 추천 인원은 10명입니다.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죠. 자, 학생부 종합 다빈치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죠.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100%로 다빈치와 탐구형의 전형 방법이 동일했는데 전형 방법을 올해부터 바꿔서 전형의 특징을 구분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 3.5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고 학생부 종합 탐구형에서는 서류평가 100%를 줍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60%에 교과 성적 20%, 출결 동작 20%고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2과목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탐 탐구는 1+1, 1과 2 과목이 중복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안 돼요. 화학 1과 화학 2를 같이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으로 봤었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70%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10%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해요.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 예정되는 3학년 1학기까지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 개정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학년별 가정치는 모든 학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대부분 1학년보다는 2학년, 3학년의 가정치가 컸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1, 2, 3학년의 가정치 없이 그냥 100%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어질 텐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의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이 소리평가 100%였고 의대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도 비슷했어요. 입시 결과도.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이 보면 다빈치도 1.8, 탐구형도 1.8이었고 단지 경쟁률의 차이에서 탐구형보다 다빈치가 약 10.0 정도 경쟁률이 높은 게 특징이었는데 대학에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다빈치와 탐구형의 전형 방법을 바꿨거든요. 다빈치는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으로 하면서 면접을 집어넣고 탐구형 전형은 서류평가 100%를 넣었어요. 대학이 이렇게 전형을 바꿨다는 것은 전형을 그냥 바꿨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전형을 바꿨다는 것은 종전의 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형을 바꿨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다빈치 전형은 일반적으로 활동 역량보다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탐구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보다 활동의 역량들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탐구형 전형은 결국은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4개 영역 등급합이 5,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겠지만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한다면 의대에서도 수능 최저를 되게 높게 두는 학교에 수능 최저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이 실제로는 충원율이 매우 높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특히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일단은 추천 인원이 10명으로 제한이 되어지긴 하겠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상위 대학, 의대나 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의대나 치대나 아니더라도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중앙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성균관대 약대나 서울대 약대나 연세대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면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노려보셔도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 전형은 약 1.5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탐구형 전형은 2.0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가 다른 대학들보다 중앙대보다 낮은 약대가 있어요. 약대가 있지만 그 낮은 약대보다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실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붙을 정도의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약대로 이동하거나 치대나 한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원율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 같은 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동덕여대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2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교과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24명 정도 되어지면 왜냐하면 약대 모집 인원이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을 뿐더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에 전형을 세분화되어져 뽑다 보니까 대부분 하나의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10명을 안 넘는 경우의 학과들이 많은데 24명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인데 국어, 수학,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이고 2개 영역의 합이 4예요. 영어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좀 낮은 거죠. 영어는 빼더라도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영역의 합 4를 맞으면 되니까
수학을 빼더라도 국어와 탐구만으로도 4등급을 맞으면 되고 수학을 필수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낮고 그쵸 모집 인원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동덕여대라는 학교 자체가 아주 높은 학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부담감을 갖지만 서울권에 있는 학교이면서 최상위권의 대학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좀 더 몰려들 가능성이 높죠. 혹시 원서 쓰면 붙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점이나 동덕여대가 최상위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다라고 하나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족할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예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고 몰려들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덕여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중앙대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략적으로 한 1.3년 정도는 되어져야 동덕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반영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과목을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게 되어지고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어지고요. 학년별 가중치는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삼육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대가 낮은 대학은 점수가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약대는 하위 지지 기반이 되게 강하거든요. 약대의 하위 지지 기반이 예를 들어서 건국대라고 하면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기타 모든 대학에서 위로 치고 올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신 성적이 1.34, 5, 6, 7, 8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하면 약대에 붙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죠. 더군다나 올해는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한 번쯤 노려보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내신 성적은 하위 지지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밑으로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적대가 대부분 1.3, 1.25 정도에서 1.56 정도에서 성적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 쪽으로 몰리거나 조금 낮추면 치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약대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서울대나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 중앙대 정도, 이화여대 정도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나머지 대학에서는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1.3에서 1.56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의 점수 지원군이 폭이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결국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 나의 경쟁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향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되고 또 학생부를 구성하게 되어질 때도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학생부를 구성해야만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육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4명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신학특별에서 6명, 기획인등에서 3명, 특수교육에서 2명 정도 뽑고 정시에서 12명, 농어촌 전형에서 2명 해서 총 37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배수에서 5배수, 학생부 교과 100%에 교과 성적 80%, 출결봉사 20%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이 4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경영 등급합이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100%, 수능 최저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최저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약대의 수능 최저가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게 세계경영 등급합 5인데 요게 결국 치대나 의대의 수능 최저의 연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치대 쪽이나 의대 쪽도 같이 원서를 써서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3학대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점에 해당이 돼요.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데는 높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만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손을 뻗었을 때 뭔가 만질 수 있고 접근 가능성이 있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삼육대나 덕성여대 같은 지점이 바로 뭐냐면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좀 대학의 선호도나 대학의 랭킹이 높지 않으니까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7월이나 8월, 9월 정도에 대학의 원서를 확정져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단 뭐밖에 없냐면 학생부 내신 교과 성적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은 수능은 9월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10월, 11월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세계영역 등급합이 5회 과탐이 하나가 아니라 과탐이 2개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약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능 체제가 사실 크게 발목을 잡진 않아요. 왜?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는 바로 뭐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냐면 교과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대부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육대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는 1.42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우사 전형은 1.30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죠.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이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이 내신 성적이 낮아요. 내신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우사 전형으로 가실 거고, 교과 성적이 조금 불리하다, 여기처럼 학생부 교과 100%를 원서를 쓰기에는 좀 교과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는 교과 반영 비율이 80%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우수사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약대에서 사실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과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4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5대1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는 경쟁률이 20대1이야. 그럼 어디가 유리해?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구간에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예측하고 몰릴지 예측이 안 돼요. 제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새롭게 전형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몰릴 것인가,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결국 경쟁률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자료들을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약대 원서를 쓰실 때쯤 되어지면 제가 그 즈음에 가서 대학과 전형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자, 덕성여대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15명을 뽑고 덕성인재 전형에서 25명을 뽑게 돼요. 덕성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고 또 모집 인원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대나 치대나 약대가 다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약대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능 체제로 거의 반영하는 꼴이기 때문에 덕성여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고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합이 6, 과탐은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니까 세계 영역 등급합 6에 과탐 2과목 평균이면 세계 영역 등급합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수능 체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에요. 덕성인재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100%고 자기소개서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부 반영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 상위 3개 교과에 대한 각 상위 4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졸업생, 재수생 마찬가지로. 그리고 석차 등급으로만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성인재 전형은 내신 성적이 1.27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내신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덕성여대가 25명을 뽑는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덕성여대가 대학 랭킹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대학이 너무 높은 대학이야.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의 원서를 쓰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써봤자 붙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덕성여대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써보면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대학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면 결국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나눌 가능성이 높고,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에 비해서 덕성여대 같은 여대들이 내신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요. 선호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이 서울대,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보다도 가장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7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부 교과 100%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덕성인재 전형이 실제로는 내신 성적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교과 중심의 선발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덕성여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유형이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기 고등학생들이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대학이 높지 않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학교가 여대이다 보니까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성여대의 덕성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성여대,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동덕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3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이 너무나 많아서 보니까 한 18개 정도 대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4파트 정도로 나눠서 정리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는 경기권의 대학과 충청권의 대학교, 그 다음에 정리할 대학교는 경북과 경남 지역, 그 다음에는 이제 전남, 전북과 제주,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질 것 같아서 약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